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소중한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죠.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이 대화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의 90% 이상이 사실 부정적인 대화로 분류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심코 내뱉는 대화 습관으로 인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오늘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갉아먹는 대화의 치명적인 독소를 들여다보고 단 5가지 대화의 기술만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비밀스러운 방법을 함께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들이 어떻게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는지 냉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 살리고 더 큰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대화는 거창한 싸움이나 언쟁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작은 습관들이 더 큰 파괴력을 가질 때가 많죠. 관계 연구의 대가인 존 고트만 박사는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치명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관계를 침식시키는 4가지 독소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대화 패턴을 인지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독소는 바로 비난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당신은 항상 늦어, 늘 이런 식이지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특정 행동이 아닌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곤 하죠. 두 번째는 방어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애씁니다. 내가 늦은 건 내가 일찍 준비하지 않아서잖아. 나만 잘못했어. 와 같은 대답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 전가로 이어져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듭니다. 세 번째 독소는 경멸입니다. 이는 비꼬는 말투, 조롱, 비웃음, 혹은 무시하는 표정 등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것도 못해? 내가 뭘 알겠어?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짓밟고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식탁에서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자녀의 말을 끊고 무시하는 부모의 모습, 직장 동료 간의 오해로 냉랭해진 분위기에서 서로를 경멸하는 시선을 던지는 모습 등은 모두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부서지기 쉬운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독소는 담쌓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벽을 쌓아버리는 행동이죠. 상대방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외로움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단단한 벽이 관계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처럼요. 이러한 무의식적인 대화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치명적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고 결국에는 소중한 관계마저도 삐걱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관계를 병들게 하는 무의식적인 대화 습관을 인식했다면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부정적인 대화를 긍정적인 대화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가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심지어 문제 해결 능력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분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두웠던 표정이 점차 밝아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긍정적인 대화는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인식의 단계를 넘어 관계를 다시금 건강하게 가꿔나갈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볼까요? 바로 이 대화의 힘을 통해 말입니다. 네,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대화의 기술, 그 실천적인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를 병들게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부정적인 대화의 흐름을 긍정의 물줄기로 바꾸어 나갈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때입니다.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줄 5가지 대화의 기술, 그중 마지막 2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을 넘어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답니다. 4번째 기술은 바로 담쌓기 대신 연결하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담쌓기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고 외면하는 행동을 의미하죠. 마치 투명한 벽을 세워 놓은 것처럼 상대방의 말이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격해질 때 누구나 이런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타임아웃 전략입니다. 잠시 대화를 멈추고 각자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격렬한 논쟁 중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은 잠시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3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고 솔직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타임아웃이 도피가 아니라 재연결을 위한 잠시의 멈춤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는 다시 마주 앉아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며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난 표정으로 돌아서려다가도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상대방을 마주보며 손을 잡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술은 나 메시지 사용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행동에 불만을 느낄 때 당신은 왜 항상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와 같이 너를 주어로 하는 비난의 메시지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처럼 너를 향한 손가락질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죠. 대신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겨서 화가 나요. 대신 저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실망감을 느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의 관점에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모습에서 이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나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비난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여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줍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비난 대신 부드럽게 시작하기, 방어 대신 책임 인정하기, 경멸 대신 존중 표현하기, 담쌓기 대신 연결하기, 그리고 나 메시지 사용하기, 이 5가지 기술은 각각 독립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관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하나의 기술을 익히면 다른 기술을 적용하기도 훨씬 쉬워지죠. 이 기술들이 상호작용하며 관계의 깊은 신뢰와 이해를 쌓아 올리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 관계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요. 하지만 완벽한 대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작은 노력과 변화하려는 의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비난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는 작은 시도들이 쌓여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렸던 대화가 점차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흘러가고 서로에게 미소 짓는 밝고 화목한 분위기가 우리 주변을 감싸게 될 겁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대화는 관계의 재건축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관계의 질은 대화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대화의 기술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며 관계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기술들은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갈등으로 얼룩졌던 관계들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대화를 점검하고 관계를 살리는 대화의 마법을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변화는 단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대화의 기술은 마치 탄탄한 건물을 짓는 설계도와 같아서 꾸준히 실천하고 다듬어갈 때 비로소 견고하고 아름다운 관계라는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손에 익지 않고 삐걱거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작은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분명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말이 꼬이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것이 어색해서 자꾸만 내 의견을 먼저 말하고 싶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색했던 침묵의 순간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듣기 위한 여유로 바뀌고 조심스럽게 건네던 긍정적인 피드백이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격려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듯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도 따뜻한 변화의 새싹이 돋아나고 관계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먼저 당신의 달라진 대화 방식을 알아채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눈빛 한 번, 그리고 진심을 담은 한마디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어느새 당신의 가족과 연인, 친구들 사이의 분위기 전체를 밝고 화목하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을 때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당신의 대화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파동은 관계의 지평을 넓히고 더 깊은 신뢰와 유대를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결국 관계의 질은 대화의 질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5가지 대화의 기술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론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과 존중을 담아 관계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무기입니다. 이 기술들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처럼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관계의 바다를 환하게 비춰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대화 습관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관계를 살리는 대화의 마법을 당신의 삶 속에 초대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시도가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관계를 영원히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대화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관계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대화는 결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향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소중한 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갈등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감정을 현명하게 조절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대화의 기술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전 시간 우리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무의식적인 대화 습관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죠. 비난 대신 부드러운 시작을, 방어 대신 책임감을, 그리고 경멸 대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관계의 물꼬를 트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남은 2가지 핵심 기술을 함께 탐구하며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을 종합해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4번째 기술은 바로 담쌓기 대신 연결하기입니다. 혹시 격렬한 논쟁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벽을 쌓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존 고트만 박사가 이야기하는 담쌓기입니다. 대화 도중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압도되어 아예 반응을 멈추거나 물리적으로 자리를 피해버리는 행동을 말하죠.
이는 마치 상대방에게 나는 너와 더 이상 소통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관계에 치명적인 냉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도피가 아니라 잠시 멈춤, 즉 타임아웃 전략입니다. 타임아웃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서로에게 잠시 시간을 주어 진정하고 다시 대화에 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도중 잠시 벤치로 물러나 숨을 고르고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성적인 대화가 어려워요. 3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럼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반드시 다시 연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잠시 거리를 두어 감정의 폭풍이 가라앉으면 훨씬 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질 테니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기술, 나 메시지 사용하기입니다.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종종 내가 항상 그런 식이니까 문제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 메시지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너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방어 태세를 유발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죠. 대신 나 메시지를 사용해보세요. 나 메시지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마다 나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하고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렇게 내가 했을 때 나는 감정을 느끼고 가 필요해라는 형태로 나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 대신 당신의 내면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모습에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취약한 감정을 드러내는 용기는 상대방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더욱 깊고 진솔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독극물에 맞서 싸우고 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5가지 대화의 기술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강력한 시스템을 이룹니다. 부드럽게 시작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감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때 타임아웃을 통해 연결하며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의 대화는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향곡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표현 방식에 혀가 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때 관계의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메워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완벽한 대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의 시도 하나하나가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와 결국에는 단단하고 따뜻한 관계의 성을 재건축하는 강력한 주춧돌이 될 테니까요. 결국 관계의 질은 대화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5가지 대화의 기술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론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과 존중을 담아 관계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무기입니다. 이 기술들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처럼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관계의 바다를 환하게 비춰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대화 습관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관계를 살리는 대화의 마법을 당신의 삶 속에 초대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시도가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관계를 영원히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대화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관계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대화는 결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향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소중한 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갈등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감정을 현명하게 조절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대화의 기술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